자, 해보죠. 19페이지에 있는 문제인데 간단하게 보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그 교과서에서는 등호가 붙어져 있는데 여기서는 등호를 뺐어요. 등호를 빼도 성립을 하니까. 그 an 주어져 있는데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한다고 하는 거죠.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2로 수렴하고 2로 수렴을 해요. 그러면은 리미트를 붙일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럼 2로 수렴할 거 아니에요. 얘도 2로 수렴하겠죠? 수렴하면 무엇이 붙는다? 등호가 붙는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런 식이 만들어지죠. 그러면 AN의 극한은 어디에 갈 수밖에 없다? 2와 2 사이에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얘가 어디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2로 수렴할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네. 질문. 이렇게 극한값을 구하는 것에 장점이 있을까요? 장점. 항상 그 뭐가 좋은지 뭐가 안 좋은지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좋겠죠. 얘의 장점 뭐냐면은 AN의 일반항을 알 필요가 없죠. 예, 이게 장점입니다. 이 전에 풀었던 문제는 어땠어요? 수열이 n에 대해서 주어지고 걔를 적당히 바꿔서 수렴하는 애들도 표현했었죠. 근데 얘는 그렇지 않다. 일반항조차 필요하지 않다. 이렇게 극한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내용은 상당히 쉬우면서도 상당히 어려운데 뭔 소리냐? 이 문제가 쉽다라는 소리는 뭐예요? 왼쪽 오른쪽 부등식을 만들고 있는 애들이 보이죠? 수렴하고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게 그냥 식을 딱 보면 보이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쉽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나온다? 어떠한 수열이 나오는데 얘를 가지고 무엇을 만들어야 된다? 저런 식으로 부등식을 만들어야 됩니다. 표현을 좀 바꾸자고. 수열로 쓰자고. 아니 이거 진짜 누가 박은 거야 이거? 저 리로스쿨에 올려주세요. 찍어가지고. 알았죠? 내가 저주하고 있다고. 자, 자, 어떠한 수열을 찾아야 돼요?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수열을 찾아야 얘가 그 같은 값으로 수렴하는 걸 보일 수가 있죠. 이게 어려운 문제입니다. 차이점 알겠어? 얘는 왼쪽 오른쪽이 주어져 있잖아요. 쉬운 거고. 진짜 어려운 문제는 왼쪽 오른쪽 L 찾아내야 된다니까. 예, 이해되시죠? 그래서 얘가 쉬우면서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자, 여기까지 배워봤는데 그러면 다시 질문. 수열의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 몇 개를 배웠죠? 지금까지 몇 개 배웠다? 예? 몇 개? 몇 개 배웠어? 세 개? 이거 수업했었니? 안 했어? 안 했었나? 세 개죠. 첫 번째 뭐 배웠어요? 그림 그려서 거리 가까워지는 거. 두 번째, 일반항 주어졌을 때 식 조작해서 보이는 거. 세 번째, 부등식 가지고 보이는 거. 누가 물어보면 세 가지밖에 없다라고 해야 됩니다. 교과서에서 그렇게 배웠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세 개 이외에 뭐가 나온다? 난 잘 모르겠습니다. 끝! 자, 19페이지 끝났고 등비수열의 극한. 자, 극한 중에서 스페셜하게 등비수열에 대해서 조금 더 배워보나 봐요. 그 21페이지에 박스 있죠. 박스에 1번 동그라미부터 4번 동그라미까지가 있는데 이 내용은 우선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4개 중에서 우리가 또 특별히 기억할 게 무엇이다? 수렴하는 케이스겠죠. 네, 수렴하는 케이스에 대해서 좀 더 잘 봐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좀 이거 이상하게 생각해야 돼요. 뭐가 이상한 거야? 여러분들 이거 수학 배울 때 4가지 케이스로 분류해서 뭐 나온 거 본 적 있어요? 있어? 나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야. 아마 없을걸?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내가 봤을 땐. 뭔 소리냐면 그 인간의 뇌는 3개로 나눈 걸 좋아하죠. 3개로. 3개. 3개까지. 자, 얘는 몇 개로 나눈 거예요? 얘는 몇 개로 나눈 거야? 2개로 나눈 거야. 2개로. 얘는 몇 개로 나눈 거야? 3개로 나눈 거죠?
나는 4개짜리 벤다그램 봤다. 고1 때 생각해봤다. 왜 4개짜리가 없을까 생각해봤다. 예. 이게 인간 사고의 한계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한계. 리미트. 그러니까 저 리미트 말고 한계 리미트. 예. 물론 4개, 5개짜리를 이론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예. 그 내가 종교를 믿지 않지만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알아? 삼위일체? 3개잖아. 그 괜히 3개가 나온 게 아니야. 자, 숫자가 있으면 어때요? 셋 중에 하나지. 그러니까 3개 중에 하나야. 3개밖에 안 남아. 많아야 3개라고. 여러분 어려운 경우의 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죠? 경우를 4가지로 나눴는데 하나가 조건에 안 맞아. 그래서 3개를 구해서 그냥 더하죠. 네. 3개가 끝이야. 그러면 사람이 멍청한 건가? 아니죠. 4개, 5개, 6개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되지. 뭐 하는 거야? 네, 비슷한 것끼리 그룹핑하면 되죠.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공부도 이렇게 이해하는 거죠. 이러면 엄청 많이 알 수 있습니다. 그룹을 지어서. 아무튼 잘 해봐. 4개만 나와도 머리가 아플걸? 아무튼 네. 그런 의미를 좀 살펴드렸고, 아무튼 이거 알지? 이거 3개 중에 하나라는 거 이거? 이런 거 알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좀 생각을 해보셔야 돼. 이런 식으로. 네, 언젠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올해가 될지 내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거기 봤을 때 또 이상한 게 식을 잘 보면은 그 파란색 박스에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범위가 나눠져 있는 것처럼 보이죠? 기준이 2개예요. 네. 그래서 얘를 보고 기준이 2개가 있나 보다. 1하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범위를 뭔가 나눴나 보다 라고 뭔가 이해를 해보시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뭐 이런 겁니다. 그 왜 1, 왜 마이너스 1로 하는지는 뭐 증명을 하다가 보면 나오는 건데, 네. 처음 배울 땐 사실 생각하기 좀 힘들죠. 자, 20페이지에 예시가 2개 나와 있는데, 자, 항상 예시를 소중하게 생각하자. 네, 소중하게, 제발. 괜히 나와 있는 수열이 아니다. 괜히 나와 있는 애가 아니다. 뭐 이런 소리죠. 자, 첫 번째 수열은 2를 계속 곱해 나가는 거죠. 등비 수열인데 1보다 큰 숫자를 계속해서 곱해 나가니까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매우 커지겠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다라고 그냥 직관적으로 추측을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열은 마찬가지로 등비 수열인데 공비가 어때요? 3분의 1이죠. 그러니까 1보다 작은 값을 계속해서 곱해 나가요. 그러면 작아지나? 그러니까 1보다 작다고 해서 곱하면 무조건 작아지는 게 아니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같은 걸 곱하면은 커졌다 작아졌다 하잖아요. 근데 적당한 범위, 어떤 적당한 범위에 들어있어서 3분의 1 곱하면은 계속 줄어든다라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0으로 수렴할 거다. 그냥 뭐 이런 식으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위에랑 아래랑 예시를 보고 특징, 차이점을 알아내야 되는데, 어려운 용어로 설명하면 얘는 공비가 2다. 얘는 공비가 3분의 1이다라는 소리인데, 얘는 아까 얘기했죠? 1보다 큰 숫자를 곱해 나가니까 뭔가 커질 것 같고, 얘는 1보다 작은데 적당한 또 어떤 범위보다 큰 애를 곱하니까 그냥 계속 줄어드는 것처럼만 보이죠. 예시를 보고 뭔가 그 기준을 찾아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이게 교과서에 나와 있는 건데, 자, 21페이지에 맨 위에 보면은 수렴 발산을 공비 R의 값에 따라 알아보자라고 나와 있죠. 힌트를 주고 있죠. R 값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1번 동그라미 보겠습니다. 이거 증명을 할 건데 증명이 되게 뜬금없어 보일 가능성이 커요. 자, 첫 번째, 갑자기 R이 1보다 큰 걸 해요. 갑자기 얘를 이 경우에 뭔가를 해보재. 우선 왜 1보다 큰 거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도 잘 모르겠죠. 그냥 따라가는 걸로 합시다. 최초에 얘를 증명할 때 이런 걸 생각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또 되게 이상한 게, 갑자기 R이 1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R을 1 플러스 H라고 바꾸고 H가 0보다 크다라고 갑자기 세팅을 해요. 얘도 이해가 안 되는데 얘를 이렇게 바꾸는 것도 이해가 안 되죠. 이해가 안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사실 이렇게 범위를 나누고 얘를 또 이렇게 어려운 말로 하면 치환이죠.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치환하는 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식을 쓸 수 있는 게 능력이에요. 실력이에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얘로 바꿀 수 있으면 무엇을 도전해 볼 만하다?
어려운 대학교 논술을 지원할 만하고요. 여기서 얘로 가는 걸 전혀 모르겠다. 그럼 뭐 논술은 이렇게 낮은 대학교 쓰면 되겠죠. 아무튼 그렇습니다. 얘를 이렇게 바꾼 거는 의도적으로 바꾼 거는 어떤 증명을 하려고 의도적으로 바꾼 거예요. 근데 그걸 처음에 알기 힘들죠. 뭐 처음 증명한 사람도 이거 한 명이 한 번에 하지 않았을 거 아니야. 뭐 몇십 번 시행착오를 거쳐서 이런 걸 알아냈겠죠. 아무튼 R이 1보다 큰 숫자, 상수, 고정되네. 그러면은 H도 어떤 고정된 양수가 되는 거죠. 지금 문자로 썼지만 어떤 고정된 숫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n제곱 합시다. n제곱. 자, 예습한 친구들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되죠? 전개. 무엇을 사용해서 전개한다? 무엇을 사용해서? 이항 정리를 사용해서 전개를 하죠. 어우, 자, 운이 좋았습니다. 아니, 이거 칠판 나온지 모르겠다. 진짜 씨.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돼. 이거 확동 시간에 배워서 해봐요. 뒤에 점점점 되는데, 자, n도 자연수, h도 양수. 그럼 나 플러스 값을 더해 나가는 거죠. 무엇을 해보자? 여기까지 항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부등식을 쓸 수가 있겠죠. 1 플러스 nh. 그래서 이런 부등식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등식을 만들어내려고 얘를 이렇게 바꾼 거예요. 자, 얘가 뭐처럼 보여요? 얘 뭐처럼 보여? 그렇죠. 하지만 우리는 n이 무엇이다? n이 자연수잖아. h는 고정 숫자잖아. 그럼 뭐 수열, 그 중에서도 뭐 등차 수열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등차 수열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거예요. h 플러스니까 얘 플러스로 발산하겠죠. 자, 얘보다 작은 게 발산해요. 그러면 큰 것도 발산하겠다. 이렇게 해서 증명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작은 게 발산하니까 큰 게 발산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와 있죠? 안 배웠어? 자,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이런 거 따로 증명하지 않겠습니다. 따로 증명하지 않고. 자, 이래서 뭘 했다? 아, 공비가 1보다 크면 발산한다. 이걸 하나 증명한 거예요. 끝. 이 부등식 있죠? 이 부등식을 어떻게든 한번 증명을 해보자. 교과서에 조그만 글씨 나와 있죠? 수학적 귀납법을 가지고 증명을 해보자. 뭐 작년 교과서에 없었나 이거? 수학적 귀납법으로 증명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사실 상당히 중요한 부등식이거든? 여러분 복리 알아? 복리? 복리. 단리 알아요? 단리? 그러니까 복리가 단리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는 식이에요. 복리 몰라? 그 저금 아니면서 저금? 저금이 영어로 뭐야? 세이빙? 뱅크 세이빙? 진짜 뱅크 세이빙인가? 세이빙 뱅크인가? 영어쌤한테 한번 여쭤보시고요. 뱅크 세이빙이냐? 세이빙 뱅크냐? 뱅킹이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자, R이 1일 때 얘는 매우 쉽죠? R의 n제곱이 1인 상수 수열이죠. 그러니까 1로 수렴합니다. 자,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를 해요. 얘도 증명이 좀 재미있는데 여러분 기억, 니은, 디귿 문제 알죠?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죠?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 어떻게 해결한다? 과거의 경험상. 자, 기억을 풀어요. 그럼 기억을 푼 내용을 가지고 니은을 풀죠. 그 다음에 디귿을 풀 때 기억과 니은에서 풀었던 내용을 가지고 디귿을 풉니다. 자,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렇게 푼다고 해서 지금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는다는 소리가 아니죠. 참이라는 소리가 아니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문제를 풀 때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다? 기억을 풀면서 니은과 디귿을 풀 아이디어를 얻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뭔가 자꾸 앞에서 배웠던 걸 자꾸 계속 연속해서 적용하는 그런 문제, 그 스타일인 거죠. 얘기를 왜 했냐면은 이때 증명할 때 얘를 사용을 해요. 사용을 해요. 자, 뜬금없이 얘를 절대값 R로 양변 나눕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절대값 R로 양변을 나누면 이렇게 되죠. 언제? R이 0이 아닐 때. 그럼 R이 0이면 어떻게 돼요? 그냥 R이 0이니까 0, 0, 0, 0, 0이니까 0인 상수 수열이니까 0으로 수렴하겠죠. 좋습니다. 자, 여기서 왜 하필 나눴느냐? 얘를 무엇으로 보겠다? 얘를 공비로 보겠다는 겁니다. 공비. 지금 얘를 공비로 보면 어때요? 공비가 1보다 큰 케이스죠? 증명했잖아. 공비가 1보다 크면 어떻게 된다고? 발산한다고. 등비수열이. 어떤 등비수열? 이 경우에는 얘가 공비인 이런 등비수열이 발산한다라는 소리입니다. 맞아요? 뭐 n을 여기다 써주던 절대값 집어넣던 다 똑같은 식이죠. 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그 교과서에 그 조그만 글씨로 나와 있는 내용을 그냥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왼쪽에 AN이 0보다 클 때 블라블라블라 이미 알려져 있다라고 나와 있죠. 얘도 직관적으로 그냥 이해를 해보시고요. 뭐 대학교 논술 같은 게 나올 법한 뭐 그런 거겠죠. 네. 그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볼게요. 자, 간단하게. 자, 우선 전제 조건이 0보다 커야 돼요. 0보다 크다? 부호가 플러스로 일정하다. 자, AN이 0으로 수렴합니다. 그러면 무엇이랑 필요 충분 조건이다? 이 수열의 역수 있죠. 역수. 뒤집은 거. 뒤집은 게 어떻게 된다? 양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하는 게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필요 충분 조건, 필요 충분 조건. 이게 플러스일 때만 돼요. 자, 쉬운 예시는 이런 거죠. AN을 n이라고, n분의 1라고 봐요. n분의 1로. 그럼 얘는 0으로 수렴. 얘는 뒤집었으니까 플러스 반대 발산하죠. 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가 플러스가 아니면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bn을 얘라고 해보자고요. 이 수열 몇 번 봤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는 역할 하나, 0으로 수렴한 역할 하나. bn의 극한은 어디로 가요? 0으로 가죠. 뒤집으면 어떻게 돼요? 뒤집으면 이 수열 뒤집으면은 얘 되죠. 얘는 어떻게 발산한다? 발산하긴 하는데 양의 무한대로, 의의 무한대로 발산하지 않죠. 얘는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산하죠. 그러니까 포인트가 무엇이다? 부호가 똑같아야 된다. 그러면 얘 플러스라고 했는데 마이너스로 유지가 되면서 cn 집어넣어도 필요 충분 조건이 성립하겠죠. 거기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고 해주면 되겠지. 예, 그래서 여기에서 이 식을 다룰 때는 부호가 일정하다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요. 그래서 이런 조건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니죠. 자, 그래서 얘를 어떻게 보자? 쓸데없는 건 다 지우고, 다 쓸데가 있었는데, 자, 문제 풀 때만 지우고, 자, 지금 우리가 어떤 수열을 보고 있죠? 얘랑 얘를 대응시켜서 보고 있는 거죠. 자, 항의 값이 항상 플러스예요. 발산. 어떻게 돼? 뒤집어. 어디로 수렴? 0으로 수렴. 자, 뒤집어요. 그럼 뭐가 돼? 뒤집으면 얘가 되겠지. 0으로 수렴하네. 그래서 0으로 수렴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절대값이 0으로 수렴하면 그냥 수열도 0으로 수렴하죠. 할 수밖에 없죠. 그렇게 증명을 했습니다. 자, R이 1보다 큰 케이스 했고요. 1인 케이스, 절대값이 1보다 작은 케이스. 1일 때 1로 수렴,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0으로 수렴합니다. 거의 다 왔어요. 나머지 범위에 대해서 보면 되는데 나머지 범위는 어떻게 된다? 지금 이 직선상에 R값을 표현하면 자, 1이 있었죠. 처음에 증명한 건 어디를 증명한 거예요? 이쪽 범위를 증명한 거죠. 두 번째 증명은 이 점 증명을 했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자, 어려운 말로 무슨 구간? 열린 구간에 대해서 증명했습니다. 그럼 뭐가 남아요? 이렇게 되어 있는 구간이 남죠. 이렇게 이쪽이 이제 나머지 이쪽에 대해서 증명해보면 돼요. 자, 마이너스 1이 공비면 어떻게 된다 수열이? 마이너스 1의 n제곱이죠.
이거 예시 들었었죠?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바뀌면서 어디로 수렴하지 않는 케이스. 마이너스 1일 때 수렴하지 않습니다. 자,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값을 가질 때는 어떻게 되느냐? R의 n제곱인데요. R이 마이너스 4를 가지니까 n을 곱해 나가면 어떻게 되죠? 부호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바뀌고요. R의 절대값이 1보다 크죠? 그러니까 어떻다? 절대값은 커져 나가요. 절대값 커지고 부호는 플러스 마이너스 바뀌니까 발산하죠. 어떠한 예시와 유사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수열의 예시를 들었었죠. 이런 거랑 비슷한 느낌으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면서 발산하는, 진동하는 케이스의 수열이 나오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증명을 다 했습니다. 마지막 증명은 그냥 쓱 넘어가네. 쓱 넘어갔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또 정리를 해야죠, 정리. 그래도 우리가 관심을 갖는 건 수렴할 때. 네. 수학적으로는 다 중요하지만 그래도 수렴할 때 왜 값을 구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교과서에 4가지 케이스로 나와 있는데 쉽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공비가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 그러면 수렴하죠. 나머지는 발산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케이스를 2가지로만 나눈 거죠. 그 다음에 얘를 다시 케이스를 2가지 나누면 되잖아. 처음에 4개로 할 필요가 없이. 자, R이 이 범위에 있으면 어디로 수렴한다? 0으로 수렴한다까지 알 수가 있고, R이 1이면 1로 수렴한다까지 알 수 있죠. 언제? 일반항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그래서 최초의 카테고리를 2개로 나누고 그 다음에 수렴하는 카테고리를 2개로 나눠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2 곱하기 2 맞나? 아무튼 이게 이해를 잘 해봐. 끝. 그래서 21번의 포인트가 21쪽의 포인트가 무엇이다? 공비가 무엇인지 판단하자. 기준은 1, 마이너스 1이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 문제들은 다 풀어보시고 예제 1번. 예제 1번 보죠. 자, 수렴 발산을 조사를 하고 자, 맨 처음 문제를 풀 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등비 수열의 조합. 자, 1은 상수 수열이면서 등비 수열이죠. 네. 지금 3개의 등비 수열의 조합으로 이 수열이 쓰여져 있잖아요. 이 상태로 그냥 보면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 1로 수렴. 3개의 수열이 다 수렴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해보자? 식을 잘 바꾸어서 수렴하는 애들로 바꿔보자 라는 겁니다. 이것도 n을 대입해 보다 보면 경험 문적을 알게 되는데 4가 곱해지는 거랑 3이 곱해지는 거랑 비교를 해보면 4가 계속해서 곱해지는 게 숫자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런 어떤 걸 기반으로 해서 4의 n제곱으로 위아래 식을 나누는 거죠. 네, 나눠보겠습니다. 나누면 식이 어떻게 바뀌느냐. 이렇게 바뀌죠. 또 보이죠? 등비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 근데 뭐가 보여요? 아, 절대가 1보다 작네. 0으로 수렴하겠네. 너도 1보다 작네? 절대값이 수렴하겠네. 0으로 3 곱해 0으로 수렴하겠네. 그러면 3개의 수열이 다 수렴하는 것처럼 보이죠? 이제 무엇을 적용할 수가 있다? 아, 막 대입한 것처럼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게 되어 있다. 그래서 0이 답이 되겠고요. 이런 문제를 많이 풀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 등비 수열이 있는데 무엇을 체크해보자? 이 공비의 절대값이 큰 것을 기준으로 생각해보자. 이런 기준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문제를 풀다 보면은. 네. 그래서 그렇게 나누어 볼 시도를 해보는 거고, 이 경우에 운이 좋게 한 번만에 문제가 풀린 거죠. 자, 이런 문제가 나왔으면 어떤 문제가 나와야 되겠어요? 얘랑 좀 다른 문제가 나와야겠죠? 아래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 3번인데요.
자, 공비의 절대값을 비교하면 5가 크죠? 그러니까 5가 곱해지는 게 2가 연속적으로 곱해지는 것보다 숫자가 훨씬 더 커질 거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얘는 사실 숫자가 어떻게 생겼어요? 위에 게 아래 거보다 훨씬 크게 생겼죠. n이 매우 크면. 그래서 얘는 직관적으로 발산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요. 이 경우에 예를 들어서 앞에서 했던 것처럼 그냥 무지성으로 자, 5가 2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5의 n제곱으로 나눌 수 있지. 0이 아니니까 나눌 수가 있죠. 자, 그럼 어떻게 돼요? 1로 수렴, 0으로 수렴, 0으로 수렴. 이게 어디로 수렴해? 여기로 수렴해? 안 되죠. 분모가 여기면 안 되잖아.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고. 그래서 아까 했던 거를 무지성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안 된다는 걸 파악했으면 어떤 시도를 해봐야 되나 거꾸로? 아니, 작은 걸로 나눠봐야지. 이게 공부하는 방식이죠. 네. 자, 그래서 다른 시도 해봅니다. 다른 시도. 이런 친구가 없죠? 자, 1로 위아래 나누면 똑같잖아. 그렇게 하지 마시고. 자, 2의 n제곱으로 위아래 식을 나눠보겠습니다. 보니까 1로 수렴, 0으로 수렴, 발산. 그럼 대략적으로 뭘 추측할 수가 있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할 것이다 라고 추측할 수가 있죠. 이렇게 그냥 하고 넘어가도 되는데 그 다항식 깔 때 한번 설명했었죠. 자, 이런 식의 극한을 조금 더 엄밀하게 구할 수 있는, 설명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얘로 나누는 거예요. 자, 얘분의 얘의 극한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1로 가겠죠. 1로 가는 걸 집어넣은 거예요. 그런데 얘의 공비가 어떻다? 1보다 크니까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죠. 그러면 얘도 어떻게 되겠다?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겠다. 왜? 비율이 1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니, 누가 지금 저거 하고 있나? 아닌가? 막 뭐라 그래? 코골이 소리 나는 거 아니죠? 자, 22번인데요. 22페이지에 수학 역량 기르기 있죠. 이거 여러분 혼자 풀어보시는데, 자, 관점. 자, 뭐가 보여? 공비가 보여? 공비 R. 공비 보이죠? 공비가 얼마예요? R의 제곱이죠. 그러면 문제에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엄청 긴데? R에 대해서 수렴하는 케이스를 나눠서 식을 4개로 나눌 수 있죠. 4개. R 제곱에 대해서도 얘를 하나의 공비로 보고 케이스를 4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걔가 동시에 성립하는 그런 애들을 찾아서 범위를 다 나눠서 얘를 사실 구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런데 문제 조건이 있죠. R이 0보다 크다. 그래서 문제가 상당히 쉬워집니다. 0부터 마이너스 1까지 범위가 있으면 이 문제가 좀 어려워지거든요. 어려워질 거거든요. 근데 얘가 R이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어서 그냥 문제가 쉽게 풀려요. 안타깝게도. 네, 너무 안타깝습니다. 풀어보시고요. 자, 끝!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중단원 학습 점검은 풀어보세요. 나중에 다 질문 받을 겁니다. 그리고 모를 만한 거 다 물어볼게요. 막. 네. 자, 급수. 자, 가자. 급수. 자, 자는 친구가 좀 많으니까 자, 여러분 시간은 금이다. 자, 한 번 더 마음에 새기시고요. 네. 시간이 흘러가고 있다. 자, 이 금과 같은 시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간 활용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시간 활용 잘 하시고요. 제발 잘 하셔서 네, 올해, 내년, 내후년 시간 관리 잘 하시고요. 자, 급수인데요. 급수. 그 급수는 영어로 시리즈라 그래요. 시리즈. 이상하죠? 시리즈를 급수로 웹툰 시리즈 같은 건가? 그런 건데. 자, 급수 28페이지에 아래 보면은 빨간색 기호가 나와 있죠? 기호 바로 설명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급수래요. A1 더하기 A2 더하기 땡땡땡 AN 더하기 플러스 땡땡땡. 자, AN은 수열이죠.
그리고 수열의 뭐 일반항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수열이 하나가 주어져 있으면 걔를 어떻게 해보자? 첫 번째 항부터 두 번째 항, n번째 항을 지나서 점점점이니까 계속해서 더해보자라는 소리죠. 이게 급수예요. 자, 얘를 지우고 여기까지 보면 뭐예요? 네, 그렇죠. 그냥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죠. 근데 뒤에 뭐가 추가됐다? 플러스 땡땡땡이 추가됐다. 이게 급수입니다. 자, 가리면 수열의 합, 안 가리면 급수. 매우 쉽죠? 매번 플러스 땡땡땡 쓰기가 그러니까 얘를 어떻게 간단하게 표현했다? 시그마 AN.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더해주면 돼? 1부터 자, 숫자가 아니지만 무한대까지 더해줬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호를 줄여서 오른쪽으로 표현한다. 왼쪽 기호를 줄여서 오른쪽 기호로 표현한다.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할 수가 있다? 수열이 하나 주어져 있으면 자연스럽게 그 수열로 급수를 하나 생각할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수열 하나당 급수 하나. 되시죠?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정의가 나와요. 새로운 정의. 자, 아까 이 플러스 땡땡땡 지웠던 거 있죠. 얘를 작년에는 그냥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했었는데 마찬가지로 얘를 SN이라고 하는 기호를 가지고 표현하고요. 얘 새로운 이름 부분합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부분합. 자, 부분은 영어로 뭐야? 합은. 자, partial. 썸이죠. 얘를 부분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용어를 배워봤고요. 그럼 뭘 생각해 봐야 돼? 자, 수열이 주어졌어요. 뭔가 새로운 기호를 배워서 급수가 뭔지 정의를 알았어요. 갑자기 얘가 나오네? 그럼 뭘 해봐야 돼? 세 개의 관계에 대해서 찾아봐야지. 맞죠? 이 1, 2, 3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찾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본색 누구야 진짜. 자, 네, 알겠습니다. 작년으로 돌아가면 여러분 이런 건 알죠? 자, AN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할 수가 있다? SN을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혼용해서 쓰는 거, 혼용해서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라고 생각해도 되고 급수에서 부분합이라고 봐도 되죠. 자, 수열 하나 정해져 있으면 부분합 구할 수 있는 거죠. 부분합 주어져 있으면 거꾸로. 이거 거꾸로 어떻게 가? 예, 이거. 언제? 언제? 이 쓰바 이거 이때만 되잖아. 어? 이때만 되잖아. 이때만. 어? 막 되는 게 아니잖아. 그리고 뭐 따로 해줘야죠. 어? 이거 처음 봐? 아니요. 그래서 언제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언제 되냐고. 언제. 그래서 얘랑은 여러분 좌우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건 뭐 너무 당연한 것 같고요. 자, 여기까지 기본 개념을 잡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29페이지입니다. 그 결론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어. 한번 그 읽어볼게요. 자, 부분합으로 이루어진 수열 S1, S2, 땡땡땡, Sn. 이거 뭔 소리야? 자, 얘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최초의 수열이 주어졌을 때 내가 새로운 수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더하기를 조합해서. 자, 수열이 있으면 얘를 조합해서 덧셈을 통해서 새로운 수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럼 무엇을 해보자? 새로운 수열의 무엇을 구해볼 법칙해? 구해볼 만해요. 일단은 이름이 무엇이다? 수열의 극한. 그러니까 이 새로운 수열의 극한을 구해보자라는 거예요. 해보자고. 자,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자, AN이 있어요. 얘를 가지고 SN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자? 리미트 SN을 해보자고. 이렇게. 자, 그런데 SN이 뭐였어요? 부분합이죠. 첫 번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이잖아. 얘를 시그마로 표현하면 어떻게 해? 시그마. 뭐 AK. K는 1부터 n까지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런데 얘가 정확히 무엇하고 똑같다? 최초에 우리가 배웠던 이 정의.
얘랑 똑같다라는 거죠. 여기서 K로 썼으니까 K는 1부터 무한대까지 하겠습니다. 얘랑 얘랑 같은 거 알겠어요? 돼? 안 돼? 돼. 할 수 있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이 좀 더 친절하게 나와 있는 거죠. 자, AN을 가지고 SN 수열을 만들었어요. 그럼 S1, S2, S3 땡땡 SN이 어디로 수렴할까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러면은 수열이니까 수렴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수렴할 때 N은 어떻게 하겠다? 얘가 수열의 극한이니까 S라고 쓰자고. 수렴한다라고 하면 그럼 얘도 S니까 얘도 다 S가 되는 거죠. 이렇게 무엇을 구할 수가 있다? 급수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급수는 무엇이다? 사실 급수는 수열의 극한이에요. 뭐만 바뀐 거야? AN의 극한을 구하는 것에 관심을 갖다면 AN을 가지고 새로 만든 SN의 극한에 관심을 갖는 게 급수입니다. 급수는 무엇이다? 수열의 극한이다. 그런데 수열의 극한을 일단서 배웠다. 더 이상 배울 게 없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급수에 대해서 설명했고, 그래서 그냥 혼용을 하는 거죠. SN 수열을 수렴한다. 급수가 수렴한다. 급수의 합이 얼마다? 급수의 값이 얼마다. 이런 걸 혼용해서 쓰겠습니다. 어차피 수렴하는 건 똑같거든. 자, 수렴하지 않으면 발산한다고 하면 되겠죠.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가적으로 알 건 무엇이냐? AN을 가지고 SN을 만들면 된다라는 소리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AN이 주어져 있으면 자, 바로 2번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3번을 통해서 얘를 구한다고요. 얘가 뭐야? 1, 2, 3의 관계죠. 자, 수열 주어져 있다. 합 구한다. 극한 구한다. 있으면 그게 급수의 합이다. 극한 값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예제 1번. 이거 너무나 많이 나오는 예제 1번이죠. 예제 1번. 여러분 지금 이거 배웠잖아. 이거 기호. 이거 봤죠? 이거 잘 봐주세요. 자, 이것도 언제 나와? 적분법 할 때 나오죠? 적분법 할 때. 이게 어떻게 바뀌어? 이거 인테그랄로 바뀌지? 이거 뭐로 바뀌어? fx dx로 바뀌죠? 이거 나와요, 이거. 형태를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괜히 쓴 게 아닙니다. 저 밖에서 저기 쳐다보고 있는 거 보니까 시간이 남았네. 더 나가겠습니다. 1분 남았어. 그거밖에 안 남았어? 안타깝습니다. 네. 자, 다음 시간에 예제 1번부터. 자, 급수가 무엇이다? 수열의 극한이다.